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최근에 대통령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보통 그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실국장들 대거 들어가서 큰 회의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방식이 좀 특이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 대변인 그쪽 네 분과 저 혼자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참 긴장도 많이 됐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건의라든지 그런 들에 대한 대책이 과연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주 꼼꼼하게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 외에는 이 내용을 같이 들어가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이 내용을 다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개략적인 1차 보고라고 생각하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고했던 것은 주거 안정인데요. 주거 공급과 주거 복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광복절 이전에 250만 호 플러스 알파를 임기 5년 이내에 입지라든지 공급의 유형 또는 그것에 걸리는 시기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를 위해서 주거공급혁신위원회가 지금 연일 쉬지 않고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번 주부터는 관계 부처들과 정책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입지, 빠른 속도로 그리고 민간의 브랜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품질도 제고하는 그러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거복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임대라든지 민간 임대에 어떻게 공급이 더 많이 나오게 할 건지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이런 문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저임금이 있듯이 주거에도 최저 기준이 있는데 현재 14평방미터로 되어 있고요. 수도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온수 같은 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10몇 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런 주거복지 기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복지를 우리가 기준을 올려야 되겠다. 거기에다가 주거 비용에 대한 급여 지원,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민간의 공급을 촉진하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그러한 개혁들은 과감하게 하되 실제로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매우 두텁게 하자라는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국토교통부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출하던 그런 예산을 한 20% 정도를 덜어내서 주거복지라든지 새로운 성장 일자리를 마련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 주거복지와 주거공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3대 민생 아이템을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세 사기 근절. 두 번째, 층간소음 해소. 층간소음 때문에 가슴에 칼을 품고 자는 분들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되겠죠. 세 번째,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의 바가지 또는 자신들의 불투명한 이권 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 대책을 다 발표를 합니다. 두 번째 큰 사항으로는 교통. 특히 지금 심야 택시. 다음 두 번째는 출퇴근 먼거리 교통.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시면서 다른 부처들도 다 협조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심야의 택시가 호출 성공률이 25%가 안 됩니다. 4대를 부르면 한 대만 오고 3대는 구경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택시를 부르는데 성공하는 그 한 대도 밤에 손님이 많은 그 지역 내에서만 도는 이러한 행선지만 택시가 오지 주거 밀집 지역으로 가는 택시들은 돌아오는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택시들이 심야 시간 되면 전부 경기도로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만 원 이상 장거리 요금 나오는 이쪽으로만 되다 보니까 수요 유형별로 쏠림 현상도 심하고 택시를 아예 구경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택시 기사들이 요새 전부 다리 밑에서 오토바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라이더로 전환하기 위해서. 또 개인 택시나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고령화가 돼가지고 밤 되면 눈도 침침하고 돈도 안 되니까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상 심야 시간대에 택시는 심야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사의 공급을 늘릴 거냐. 일단 워낙 이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든요. 이 심야 택시의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을 뛰고 관계들을 만나면서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수시로 핵심 사항들에 대해서 진전이 있을 때마다 다시 우리 유튜브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출퇴근 먼거리 교통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 광역 교통의 문제인데요.
이번에 강조하신 게 우선 GTX. 이게 파주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28분에 들어옵니다. 그다음 강남 삼성에서 화성 동탄까지 역시 30분으로 가는 획기적인 지하 고속철도거든요. 이 부분을 현재 A, B, C 여기는 지금 계획이 확정돼 있고 D, E, F 이게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앞당기자. 우선 GTX 또 GTX와 연결되는 연결교통들을 촘촘히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했지만 이거에 더 발전된 버전, 출퇴근에 쓰는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쓸 수 있게끔 삶의 시간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광역교통 대책을 세우겠다. 그리고 당장은 입석버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석버스들을 없게끔 2층 전기버스, 전세버스들을 대거 투입을 하겠고요. 지금 수도권에 신도시는 만들어 놓고 교통 대책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LH의 책임도 있고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있는데요. 선거는 끝났지만 앞으로 각 지역별로 어떤 교통 대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전수 대책을 발표해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빠른 속도로 해나가겠다. 출퇴근 시간도 사실상 근무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 이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삶의 질과 워라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 효과로서 출퇴근 시간을 줄여야 된다. 3시간, 4시간 왕복에 걸리던 출퇴근 근무 시간을 이제 편도 30분 이내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건설과 신산업, 성장 동력을 일으켜서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이제 이런 내용의 보고였는데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우크라이나나 이라크 같은 재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원 부국으로 전 세계 돈이 빨려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 오일머니가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오일 쇼크 때 해외 건설로 중동 건설 붐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도움을 하고 그때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을 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제2의 중동 건설 붐을 일으켜달라. 그리고 원전, 그리고 방위산업, 통신, 그리고 한국의 한류 문화 이런 것들과 연결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우디의 네옴 신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가 5천억 불, 우리 돈으로 넘는 한 600조가 되는 지금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미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가서 치열한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원전도 지금 체코, 사우디 이런 데 원전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 방위산업도 지금 국방차관이 영국에 가서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또 새로운 신산업이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실제로 노선에 투입됩니다. 다음 25년에는 도심항공, 사람을 태운 드론이 인천공항, 김포공항, 여의도, 삼성 각 지방의 관광도시라든지 아니면 소방이나 어떤 이 국토 측량 같은 공공 목적으로 이 유인 드론이 뜨기 시작합니다. UAM이라고 도심항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율자동차와 도심항공이 우리가 세계 선두 기업들과 격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빨리 시범사업, 선도사업을 한다면은 전 세계를 상대로 대량 생산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번 기회에 만들겠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요. 그럼 이것만 했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늘 아시는 것처럼 안전, 그러니까 건설 현장 안전, 교통 안전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큰 주제로서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가장 빠르게 집중해서 하고 대통령도 힘을 실어줄 그 분야로서는 주거 안정, 교통난 해소, 해외 건설과 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가지고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성과를 내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대략 얼추 보니까 민생 분야의 여러 그 주제들이나 국민들이 민원이 오는 내용 중에 40%, 대한민국 정부 업무의 한 40% 정도가 국토교통부 업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업무가 굉장히 빡셉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이 민생으로 고통받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의 가장 든든한 민생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한 것은 국민들께 업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